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앞선 강좌에서 논문 통계 분석에 대한 그 감각, 느낌적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할 때, 이제 서술. 논문을 이제 서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감각. 일종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릿속에 또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뇌피질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저 해마라고 해야 되나요? 뇌 속에 이렇게 딱 뭔가가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서툴단 말이죠. 잘 안 와요. 그 감각이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각은 사실 여러 번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말은 이 서술을 하면서 수 없는 실패를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수 없는 실패를 겪어본다는 말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해서 논문을 서술을 해 나갈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서술하다가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전을 빨리 접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수 없는 실패를 겪게 된다는 것은 성공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비슷한 실패 또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완벽한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었다라는 그 느낌, 그 감각을 자꾸 익히면서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실패, 비슷한 실수,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급부에 의해서 논문을 잘 쓰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아무래도 논문을 많이 지도를 하고 많이 써보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요런 시행착오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각종 요령이 생기게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자꾸 그 요령이나 노하우를 집대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집대성하려고 하는. 자,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 이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제가 전제를 달아야죠. 외람된 말씀이오나, 감히, 요런 이제 전제를 좀 달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자꾸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요령이나 노하우가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요령이나 노하우가 생기니까,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조동아리가 그냥 간질간질한 거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워서 두 번째는 이러다가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병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늙어서 죽으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남겨야겠다. 남기자. 그래서 자꾸 강의를 만들게 되고, 교재 같은 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냥 너무 아까우니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알려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논문의 서술하는 거에 대한 감각, 그 느낌적인 느낌을 집대성한 저만의 원리가 있죠. 그 원리를 제가 오프라인 특강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의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뭐 와이파이 원리다. 뭐 이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아주 작은 원리예요. 와이파이 원리.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논문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다. 논문 서술, 논문 서술의 원리, 논문 서술의 원리이자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와이파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와이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겠죠. 와이파이가 뭡니까? 와이파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와이파이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와이파이를 가지고 원리를 만드는데 한 번은 제가 이걸로 이제 표시를 해드려야겠네요. 한 번은 자 이쪽으로 눕히고 한 번은 이쪽으로 눕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와이파이의 원리입니다. 이 뭐냐면 이 중간에 점이 문제제기죠. 문제제기. 그리고 요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요렇게 쫙 뭔가 이제 막 흘러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집중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뭐가 넓어지는 것 같은 요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이 부분을 2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먼저 1. 문제 제기의 원리죠. 문제 제기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요 2는 제기된 문제의 검증 원리죠. 자, 요거는 제가 문제 검증의 원리는 이게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 제가 요 관련된 그 강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논문 통계 분석 과정의 느낌적인 느낌, 이제 요런 제목으로 올린 강좌가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 강좌 바로 앞에 올린 강좌일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문제 검증 원리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제기의 원리는 뭐냐면, 자, 요렇게 자, 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요 세 개가 바로 일반적인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제. 다시 말해서 이미 이론화된 전제 또는 이미 검증된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이런 전제들을 아주 논리적인 틀을 짜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틀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자동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이거를 아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죠.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좌 말고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면서 연역적 추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강좌를 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쪽으로. 자, 2번이죠. 문제 검증의 원리. 논문 통계 분석 과정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다시 이 결과가 내가 분석한 결과가 검증된 결과로서 이론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반적인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전제들을 유추해서 추론해서 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풀어서 다시 일반적인 전제로 만드는, 그래서 후행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전제에서 문제가 도출되어서 그것을 검증함으로써 이 문제의 검증 결과가 다시 일반적인 전제가 돼서 후행 연구에 다시 일반적인 전제로서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학술 연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감각으로,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인의 논문을 서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온라인 강좌에서도 뭐 조금씩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했던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한번 써본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액션을 취하고 임팩트 있는 행동과 표정과 사례와 뭐 보여줄 자료와 이런 것들이 총집합이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실패를 한번 겪어보는 이런 실패를 계속 한번 겪어보는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강좌뿐만 아니라 뭐 자문이라든지 또 수강이라든지 또는 도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강좌 하나 딱 듣는다고 내가 없던 감각이 갑자기 뿅 생기거나 뭐 책 하나 본다고 해서 내가 못 썼던 글 솜씨가 갑자기 뿅 생긴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복습 예습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기 싫기 때문에 좀 잘 아는 전문가한테 이런 요령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을 좀 잘 배우는 뭐 그런 운도 따라주면 더 좋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논문에 대한 도전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